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지수가 0.75% 올라서 261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코스피입니다. 그래도 상승 추세로 계속 좀 이어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. 일봉으로 보면 확실히 2550 여기를 뚫어내니까 이렇게 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일단은 여기를 뚫어내고 나서 이렇게 3일 연속으로 올랐고요.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5거래일 지금 연속 상승이긴 합니다. 주봉으로 봐도 이제는 좀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근데 뭐 외국인은 오늘도 팔았어요. 2200억 이렇게 팔면서 여전히 외국인은 뭐 우리 증시를 사지는 않는데 단지 그 워낙 우리 증시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좀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. 금요일 미국 증시는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. 다우가 0.37% 빠졌고요. 나스닥은 0.4% 올랐습니다. 나스닥이 그래도 다시 2만대로 올라섰어요. 그래서 다우나 지금 S&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다 지금 사상 최고치에서 뭐 한 1% 정도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듯 말 듯 하면서 약간 부족하게 이렇게 지금 경신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미국 증시입니다. 주요 종목 보시면 뭐 오른 종목 절반, 뭐 빠진 종목 절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빅테크들부터 보시면 엔비디아가 2.6% 오르면서 다시 거의 140불 근처로 이렇게 갔습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도 뭐 계속해서 좀 횡보인 것 같아요. 뭐 좀 빠지면 한 120불대, 또 올라가면 한 이렇게 140불대, 150불까지 또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 정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.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가인 150불대를 훌쩍 넘기에는 확실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또 박스권으로 보면 약간 상단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애플이 1.2% 올랐고요. 메타가 계속 좋습니다. 메타가 금요일에도 1% 오르면서 뭐 올 들어가지고는 M7 중에서는 역시 메타가 제일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. 테슬라는 보합 정도였었고요. 나머지 MS, 아마존, 구글은 조금씩 하락을 했습니다. 금요일에 조금 많이 움직였던 기업이 P&G가 좀 많이 빠졌어요. P&G가 4.7%나 빠지면서 원래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데 확실히 지금 미국의 어떤 소비 이런 거에 대한 좀 우려가 생기면서 P&G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. 그래서 뭐 미국의 어떤 소비 같은 게 조금 꺾일 거라는 그런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뭐 다른 이제 필수 소비재들도 조금씩 이렇게 빠졌습니다. 그리고 헬스케어 쪽도 좀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. 반면에 금융주 쪽, 은행 쪽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미국 증시 보시면 계속해서 좀 큰 움직임이 없고요.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도 4.5에서 살짝 내려오면 이제 4.4대 뭐 여기서 이렇게 계속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. 채권금리가 좀 많이 내려와야지 증시가 좀 더 힘을 낼 것 같아요. 여전히 뭐 4.4라고 해도 금리가 높은 수준이라서 뭐 4대 초반 이 정도 내려와야지 좀 증시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확실히 뭐 지금 금리도 그렇게 쉽게 내려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미국의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이제 도치가 계속해서 이제 정부 효율화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성과가 나오면 성과가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미국의 채권 발행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게 보이면 그때서야 이제 좀 미국 10년물 국채가 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만약에 그런 좀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져가지고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오게 된다면 증시는 상당히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
네. 우리 증시가 그래도 계속 좀 꾸준히 올라가지고 좋은 모습인데요. 뭐 외국인은 팔고 있지만 그래도 종목별로 봤을 때 조금 주주 환원을 잘하는 기업들이 그래도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. 오늘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또 사상 최고가 돌파를 했어요. 11만 9,500원. 네, 오늘 종가가 최고가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. 이제는 거의 12만 원대를 볼 것 같네요. 불과 500원 남은 상황이라서 네, 12만 원대를 조만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삼성 그 금융그룹주들이 지금 좋습니다. 오늘 삼성화재 같은 경우 8.4% 오르면서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사상 최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네, 그래서 삼성화재도 좀 꾸준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이번에 특히 이제 삼성생명이 네, 삼성화재 이제 자회사 편입을 하면서 삼성화재도 이제 자사주 소각을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삼성생명법도 지금 또 발의가 돼가지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좀 삼성전자 주식을 좀 팔고 삼성전자도 그렇고요. 삼성생명도 좀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7% 이렇게 오르면서 다시 오랜만에 10만원대 위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2017년에 이때 이제 사상 최고가가 13만 8,500원까지 갔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좀 멀기는 합니다만 삼성생명도 이런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된다고 하면 네, 사상 최고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네,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금융주 쪽 특히 뭐 삼성 네, 금융그룹들 이런 데들이 좀 오늘 그래도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다른 섹터 보시면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여전히 좋아요. 오늘도 8% 오르면서 장중에 59만 원까지 기록을 했었고요. 확실히 뭐 방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워낙 핫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섹터다 보니까 네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이 받쳐주면서 올라오니까 뭐 비싸긴 하지만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은 그렇다고 뭐 아직도 뭐 버블 수준이라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작년 매출이 지금 11조 원대,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정도 이렇게 찍히는 걸로 봤을 때는 올해 만약에 뭐 실적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뭐 영업이익이 2조대 혹은 뭐 3조 가까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아직 뭐 시가총액이 30조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영업이익이 3조대가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뭐 10배만 잡아도 30조다 보니까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이렇게 좀 급격하게 많이 올라온 이런 회사들은 예전에 이제 에코프로 때도 그랬지만 이런 성장이나 좀 실적이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조심은 해야 되는데 워낙 뭐 우리 지금 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런 섹터 중에 하나니까 계속해서 좀 튼튼하게 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뭐 다른 섹터들 보시면 삼성전자는 보합이었고요. 하이닉스가 1% 정도 오르면서 네, 그래도 뭐 하이닉스가 좀 체면 치레를 한 것 같고요. 네, 현대차가 좀 계속해서 약해요. 현대차가 오늘 3% 빠지면서 20만 원 밑으로 이렇게 또 내려갔습니다. 지금 뭐 워낙 글로벌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주가가 다 안 좋기는 합니다.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 요번에 4분기 실적이 좀 생각보다 안 좋기는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좀 꺾이는 추세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다시 또 이 실적이 좀 바닥을 찍고 다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지 주가가 반등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은 실적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주가가 반등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자사주 소각 같은 거 잘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뭐 주가는 어느새 다시 올라와 있지 않을까 네,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요즘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잊혀졌는데 화학주가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. 오늘 LG화학도 4.4% 이렇게 올랐고요.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. 롯데케미칼이 지금 뭐 시총이 워낙 많이 떨어져 가지고
네, 지금 시총 상위에 잘 안 보이네요. 아, 126위까지 떨어졌군요. 네,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오늘 7% 올라왔고 저번에 2월 13일에도 거의 한 10% 이렇게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뭐 워낙 예전에 이제 고가가 뭐 거의 45만 원대 이러다 보니까 10분의 1 토막이 나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. 근데 이런 반등은 사실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이게 진짜 반등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좀 화학 쪽이 어, 고개를 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. 워낙 많이 빠졌고요. 그리고 이번에 사실 그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면 좀 화학 쪽 이런 섹터가 그래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지금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가 그래도 2600대 안착을 했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. 일단은 좀 상승 추세를 탔으니까 뭐 중간에 잠깐 좀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좀 이 추세를 이어가서 적어도 이렇게 큰 하락했던 거에 절반 정도인 한 2700대 정도까지는 한번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, 네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사지는 않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만 좀 들어오면 뭐 2700대도 무난히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요. 네, 좀 외국인들의 좀 귀환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